안녕하세요. 정신과 일타 강사입니다. 요즘 제가 한참 야구 보는 좀 재미로 좀 살고 있는데요. 야구를 보다 보니까요. 그 실력은 분명히 있는 것 같은데 뭔가 멘탈이 좀 무너져서 조금 실력 발휘를 못하는 선수들이 좀 많이 좀 보이더라고요. 이런 거를 이제 보통 이제 스포츠에서 뭐라고 하냐면 입스라고 하죠. 정신과에서는요. 이런 걸 실행불안, 수행불안 이렇게 표현하고요. 스포츠 불안장애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재밌는 게 이런 입스가 보통 타자보다는 투수에서 조금 흔합니다. 특히 어떤 투수가 좀 많냐면요. 마무리 투수에서 이런 경우들이 좀 많거든요. 그래서 왜 타자보다는 투수에게 이런 어떤 입스가 흔한지에 대해서 한번 정신과적으로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론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요. 타격은요. 반응이고요. 투수는 결심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뭔 소리야 하실 것 같은데요. 그 사람은 반응할 때보다 결심하고 시작할 때 좀 더 흔들립니다. 원리는요. 야구 투수뿐만 아니라 골프 퍼팅도 비슷하고요. 축구 페널티킥, 농구 자유투 같은 장면에서도 거의 들어맞습니다. 이게 압박이 커질수록요. 사람은 평소처럼 움직이지 못하고요. 자기 몸 동작을 지나치게 좀 의식하게 되죠. 이런 현상은 특히 내가 멈췄다가 시작하는 기술에서 더 잘 나타납니다. 야구로 다시 좀 돌아가 보죠. 타사는 기본적으로 반응을 하는 사람입니다. 공이 와야 움직이죠. 어떤 코스로 들어오는지 타이밍을 잡고 휘둘립니다. 생각할 시간이 타자는 많지 않죠. 물론 타자도 생각을 하겠죠. 하지만 너무 길게 생각할 틈은 없습니다. 공은 이미 굉장히 빠르게 오고 있으니까요. 반면 투수는 어떠죠? 투수는 좀 다릅니다. 언제 던질지, 어떤 구종을 던질지, 어디로 던질지 그걸 다 자기 스스로 정합니다. 공을 들고 잠깐 멈춰 있을 수도 있죠. 사인을 보기도 하고요. 주자 보기도 하고 심호흡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던집니다. 문제는 그 잠깐의 정적이 문제인데요. 그 짧은 침묵 속에서요. 사람이 괜히 그냥 더 똑똑해집니다. 원래 자동으로 나가야 될 동작들이 자꾸 생각이 좀 끼어들거든요. 지난번처럼 또 빠지면 어떡하지? 팔이 조금 내려온 것 같은데 이번에는 무조건 스트라이크를 넣어야 되는데 주자 나가 있는데 여기서 흔들리면 끝인데 몸이 해야 될 할 일을 머리가 직접 하려고 하는 순간에요. 동작은 부드러움을 잃습니다. 원래 자연스럽게 그냥 맨날 했던 동작이니까 자연스럽게 해야 되는 건데 움직임이 끊기고요. 뭔가 릴리즈가 어색해지고 손끝 감각도 이상해집니다. 쉽게 말하면요. 너무 잘해야 하는 부담감 때문에 원래 하던 방식이 오히려 망쳐지는 거게 되겠죠. 여러 연구들이요. 이런 문제가 특히 내가 스스로 시작해야 되는 스포츠 기술에서 더 잘 나타난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결국 입스는요. 겁이 많아서 생기는 게 아니라요. 자동으로 해야 될 움직임이 의식이 과하게 끼어드는 현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투수는 그 위험에서 가장 많이 노출된 사람 중 하나겠죠. 실제로 최근 연구 결과인데요. 청소년 야구 선수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있거든요. 이런 입스 증상이요. 10명 중에 1명 정도 보고됐다고 하더라고요. 특히 투수에게 많았다고 그러고 더 멀리 세게 던지는 공보다요. 오히려 그냥 짧은 거리에서 그냥 가볍게 그냥 정확하게 던져야 되는 공 압박이 큰 상황에서 더 크게 나타났다고 하더라고요. 입스가 있는 선수 중에 가운데서는요. 공을 놓는 순간이 특히 어렵다고 말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게 굉장히 좀 흥미로운데요. 보통 그냥 어려운 공 아주 강하게 던질 때 이럴 때 가장 문제겠지라고 생각하는데 꼭 그렇지만은 않더라고요. 이건 쉬운 공인데 이거는 무조건 실수하면 안 돼. 너무 당연해 하는 것들 이런 것들에서 오히려 더 무너지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견제구 같은 거 그 다음에 번트 처리한 다음에 일루 송구하는 거 가볍게 톡 던지면 될 것 같은 이런 공에서 오히려 더 무섭다고 하더라고요. 몸은 아는데 이제 머리가 방해하는 거겠죠. 이 원리는 골프에서도 똑같이 보입니다. 골프에서 입스라고 하면 보통 퍼팅을 좀 떠오르죠. 왜 하필 퍼팅일까요? 퍼팅은 공이 멈춰져 있습니다. 급하지도 않죠. 주변에서 누가 몸으로 부딪히는 것도 아니고 보기에는 가장 쉬워 보이긴 합니다. 그래서 더 위험합니다. 시간이 있으니까 또 생각이 많아지겠죠. 백스윙이 너무 길면 안 돼. 손목 좀 고정해야 되는데 이번 퍼트 놓치면 완전히 안 되는데 이렇게 이제 손끝이 이제 미세하게 떨리고 툭 쳐야 될 공이 찌르듯이 건들게 되고 거리감이 막 무너지는 그런 경험 한번 골프라면 한 번씩 좀 해보셨겠죠. 의학적으로요. 골프 입스를 그냥 단순하게 그냥 긴장으로만 보지 않습니다. 일부에서는요. 특정 동작에서만 생기는 근육 이상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불안이 좀 심해지면 그 문제가 더 심하게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골프 입스를 보고요. 그냥 쫄아서 그렇겠지라고 단정하면 반은 맞고 반은 틀릴 수 있겠죠. 그리고 축구 페널티킥도 사실 골프하고 비슷합니다. 공은 멈춰져 있고 모든 사람들이 나를 보고 있고 내가 걸어 들어가고 내가 멈추고 내가 차야 되는 거 공통점이 많죠. 평소에 잘 차던 선수도요. 정작 중요한 순간에는 발이 무거워지고 호흡이 흔들리고 판단력이 좀 좁아집니다. 연구에서도요. 페널티킥 상황에서는 불안이 커질수록 주의력이 좀 흐트러진다. 스윙이 흔들릴 수 있다라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야구 투수
그다음에 투구죠. 퍼팅, 뭐 축구 페널티킥의 종목만 달라도 본질은 비슷합니다. 반대로 타자는 좀 다르죠. 타자는 공이 와야 움직이고 상대방이 먼저 시작을 합니다. 내가 조용히 서서 한참 고민할 시간이 별로 없고요. 물론 타자도 중요한 순간에 얼어붙을 수 있고 타격 슬럼프가 심각할 수 있지만 동작 하나가 갑자기 이상하게 꼬여서 몸이 잘 말이 안 듣는 느낌은 야구에서는 대개 투수 쪽이 더 잘 드러납니다. 입술을 겪는 선수한테 이런 이야기를 하면 안 좋은데요. 그냥 정신 차려라. 뭐 마음이 약해서 그렇다. 생각하지 말고 던져라. 이런 말만 하는 거는 그냥 그 선수에게 별로 도움이 안 될 수 있습니다. 오히려 더 의식하게 만들고 더 꼬이게 만들 수 있겠거든요. 오늘 이야기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왜 타자보다 투수가 입수가 많을까? 첫째, 투구는 타격보다는 멈췄다 내가 시작하는 동작이라 생각이 끼어들 틈이 많다. 둘째는 투구는 골프 퍼팅과 페널티킥처럼 정확한 타이밍과 미세한 조절이 중요한 기술이라 불안이 살짝 들어오면 바로 흔들린다. 셋째, 투수의 실수는 너무 선명하니까 볼넷 하나, 송구 실수 하나, 폭투 하나가 경기 이름을 바로 바꿉니다. 타자는 어떻게 보면 3번 중에 1번만 잘 쳐도 굉장히 유능한 타자가 되겠죠. 넷째, 입수는요 단순한 긴장이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특정 동작에서 생기는 몸의 문제일 수 있으니까 그게 좀 섞여 있다 이런 게 되겠죠. 오늘 영상을 한 줄로 요약하자면요, 사람은 움직이는 공보다는 멈춰 있는 공에서 더 심하게 불안할 수 있다라는 게 오늘의 요점이 되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좋으셨다면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까지 정신과 알타 강사였습니다.